70이 넘은 할머니가 우주로 갔다면 믿을 수 있을까? 평생 밭일만 하며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마저 멀리 흩어졌다. 그녀에게 남은 건 고요한 방과 창밖의 별빛뿐이었다. 그러나 그 별빛은 어느 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려 하고 있었다. 밤하늘은 언제나 길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곤 했다. 시골의 여름밤 전깃불이 귀하던 시절, 하늘은 온전히 별빛으로 가득했다. 들판 끝에 앉아 있으면 손만 뻗어도 별 하나쯤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린 시절의 그녀는 은하수를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언젠가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고.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아버지는 병약했고 어머니는 늘 지쳐 있었다. 살림은 빠듯했고 그녀는 책보다 호미를 더 오래 잡아야 했다. 별빛은 머리 위에 있었지만 손에 닿지 않았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소녀는 아내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으며 마침내 할머니가 되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다 보니 젊은 날의 꿈은 어느새 먼지처럼 묻혀버렸다. 남편은 세상을 먼저 떠났고 아이들은 제 가정을 꾸려 멀리 흩어졌다. 남은 건 고요한 집과 밤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몇 개의 별뿐이었다. 창가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던 길 할머니는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였다. 영감, 난 아직도 별을 보면 가슴이 뛴다고. 그 말은 공기 속에 스며들었지만 별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가까워지는 듯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길 할머니는 알지 못했다. 그 속삭임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곧 그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길 할머니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잔잔했고 늦여름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흘렀다. 할머니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에 닿아 있었지만 오늘은 곁에서 졸졸 따라다니는 손녀 수민 때문에 쉽게 집중할 수가 없었다. 수민은 대학에 갓 입학한 풋풋한 나이였고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유난히 정이 깊었다. 부모는 맞벌이로 늘 바빴고 어린 시절 수민은 대부분을 할머니 곁에서 자라왔다. 그래서일까 수민은 할머니의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읽곤 했다. 할머니, 요즘도 밤마다 별 보세요? 수민이 물었다. 그럼 내가 별을 안 보면 누가 보겠냐? 할머니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민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조심스레 내밀었다. 화려한 글씨체로 시니어 우주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할머니의 눈썹이 움찔거렸다. 이게 뭔데 그래? 할머니, 이거 봐요. 민간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반인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우주여행 체험단을 뽑는데요. 아직 시험 단계라 진짜 길게 가는 건 아니고 짧은 비행이래요. 할머니는 허허 웃어버렸다. 얘야, 내가 몇 살인데 그런 데 가겠니? 우주라니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수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할머니가 왜 못 가요? 평생 별만 바라보셨잖아요. 이제는 직접 보셔야죠. 제가 대신 신청서 써드릴게요. 에구, 내가 괜히 힘들다 하면 어쩌려고 그래.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밤 방 안은 고요했지만 할머니의 가슴은 이상하게 쿵쾅거렸다. 손녀가 내민 종이 한 장이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둔 그 꿈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듯했다. 며칠 뒤 수미는 몰래 할머니의 사진을 찍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체력 검사와 면접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수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할머니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한밤중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내가 아직 늦지 않은 걸까? 별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다. 며칠 후 우편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축하합니다. 1차 선발에 합격하셨습니다. 길 할머니는 그 종이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수민아, 이거 진짜로 가게 되는 모양이구나. 손녀는 두 팔을 벌려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할머니, 이제 별을 진짜로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오랫동안 꺼져 있던 가슴속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우주체험단 1차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난 뒤 길 할머니의 마음은 들떠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이제껏 살아오며 밭일과 살림은 자신 있었지만 낯선 훈련장에 들어가야 한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벌써 기가 죽는 듯했다. 그러나 손녀 수민의 반짝이는 눈빛과 할머니라면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등을 떠밀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여럿 볼 수 있었다. 백발의 노인들이 저마다 긴장된 얼굴로 줄을 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옆 동네에서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박은자였다. 늘 소문이 무성하던 입심 좋은 할머니로 이곳에서도 역시 목소리가 제일 컸다. 아이고, 우리가 이 나이에 먼 우주를 간다고 여기까지 왔노. 그래도 재미는 있겠다, 안 그렇습니까? 박은자는 허리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길 할머니는 그 웃음에 괜히 안심이 되었다. 첫날 훈련은 기초 체력 검사였다. 팔굽혀펴기, 제자리 걷기, 폐활량 측정 같은 기본적인 항목들이 이어졌다. 교관은 까칠한 얼굴의 중년 남자였는데 처음부터 목소리가 매서웠다. 여기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늘에 오를 수 있을지 이곳에서 가려질 겁니다. 길 할머니는 팔굽혀펴기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젊었을 적에도 운동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제 와서 이걸 해내야 한다니 겁이 났다. 그러나 옆에서 박은자가 툭 치며 말했다. 길 할머니, 그냥 바닥에 코만 대고 올라오면 된다 생각합시다. 우리 체면이 있지 않나. 그 말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고 마음을 다잡았다. 몇 번 버티지도 못했지만 교관의 눈빛은 달라졌다. 비록 개수는 적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무중력 시뮬레이터 체험이었다. 몸이 붕 떠올라 중심을 잃으면 어쩔 줄 모르는 이들이 속출했다. 길 할머니도 처음엔 허우적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그러나 손녀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할 수 있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두 팔을 벌리고 자세를 가다듬었다. 순간 몸이 가볍게 균형을 찾으며 천천히 떠다니기 시작했다. 옆에서 보던 박은자가 깔깔 웃었다. 아이고, 길 할머니. 진짜 우주 사람 다 됐네. 나도 해보자. 두 할머니는 서로를 잡아주며 시뮬레이터 안에서 어설프게 떠다녔다. 처음엔 우스꽝스러웠지만 점점 얼굴에는 진지한 빛이 돌았다.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묘한 설렘을 느꼈다. 마치 어린 시절 은하수를 보며 품었던 그 두근거림이 다시 돌아온 듯했다. 피곤했지만 몸보다 가슴이 더 뜨거웠다. 밤이 되어 기숙사 창문을 열자 하늘엔 별이 드문드문 빛나고 있었다. 길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박은자가 옆 침대에서 대꾸했다. 길 할머니, 우리 둘이 끝까지 가봅시다. 어쩌면 진짜 별을 보게 될지도 모르잖아. 길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이제는 모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훈련이 시작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다. 길 할머니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뎌내고 있었다. 새벽마다 체력 훈련에 나서고 낯선 기계 속에서 몸을 단련했다. 교관의 까칠한 눈빛에도 점점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박은자와 함께라면 힘든 것도 웃음으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들이었다. 첫 주 훈련이 끝나고 집에 잠시 들렀을 때 아들은 할머니를 붙잡고 언성을 높였다. 어머니, 도대체 이 나이에 무슨 우주예요? 위험하잖아요. 괜히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요. 며느리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거들었다. 어머니,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는데 차라리 여행을 다녀오시든가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길 할머니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나이 들고 병원 다닐 날이 더 많을 텐데 위험한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라도 가보자. 별빛을 직접 보러 가보자.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속에는 남편의 낡은 공책이 들어있었다. 언젠가 밭에서 쓰던 계산장부 뒤편에 남편은 짧은 글귀를 적어두었다. 분아, 언젠가 내가 꼭 별을 보러 갔으면 좋겠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할머니의 가슴은 요동쳤다. 남편은 늘 말없이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평생 밭일만 하던 손, 검게 그을린 얼굴.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마음은 아내의 꿈을 향한 응원이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영감, 당신도 날 보내주고 싶었던 거구나. 내가 겁을 먹을 때가 아니네. 다음 날 다시 훈련소로 돌아왔을 때 표정은 한결 단단해져 있었다. 교관이 묻는다. 길할머니,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포기라니요. 난 이제 시작도 안 했는걸요. 그 말에 옆에서 듣던 박은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맞습니다, 교관님. 우리 길할머니 별 안 보고는 못 사는 분이거든요. 가족의 반대는 여전히 거셌다. 전화를 걸어오는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생각 좀 다시 해보세요. 나이 생각도 하셔야죠.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얘야, 내 나이만큼 난 늘 가족만 위해 살았다. 이젠 나를 위해 살 차례다. 너무 늦기 전에. 그 말에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랜 침묵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어쩐지 젖어 있었다. 어머니, 꼭 몸 조심하세요. 길할머니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자식들의 걱정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랑 속에서도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밤하늘은 여전히 반짝였다. 별빛은 그녀의 결심을 비추듯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긴 훈련 끝에 드디어 발사 당일이 다가왔다. 길할머니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마음은 두근거리고 손끝은 떨렸다. 평생을 밭에서 살아온 몸이 이제는 하늘 위로 날아간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교관은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반복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장난이 아닙니다. 심호흡을 길게 하시고 두려움이 와도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흰 우주복을 입는 순간 길할머니는 잠시 멍해졌다. 무겁고 낯설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은 더 이상 평범한 농촌의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별을 향하던 소녀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옆에서 박은자가 툭 치며 농담을 건넸다. 길할머니, 우리 진짜 우주인 다 됐네. 영감님들이 이 모습 보면 기절하겠다. 두 할머니는 잠시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 엄숙한 침묵 속에 발사대까지 이동했다. 탑승 좌석에 몸을 고정하는 순간 강한 긴장이 몰려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발사 10분 전이라는 안내가 들리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길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손녀의 얼굴, 남편의 웃음, 밭에서 바라보던 은하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발사 10초 전.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9, 8, 7. 카운트다운이 이어질수록 몸 전체가 떨려왔다. 3, 2, 1 점화.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몸이 뒤로 강하게 눌렸다. 중력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다. 숨이 막힐 듯 했지만 길할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포기하지 말라는 교관의 목소리와 할머니라면 할 수 있어요 라는 손녀의 말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압력이 사라졌다. 몸이 가볍게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왔다. 창밖에는 눈부신 빛이 가득했다. 파란 지구가 둥글게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 까만 우주가 끝없이 이어졌다. 길할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고, 내가 진짜 별 위에 와 있구나. 박은자도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다. 길할머니, 저기 좀 봐요. 세상에, 지구가 이렇게 예쁠 줄이야.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꿈이 깨어났다. 어린 시절 은하수를 바라보던 그 두근거림, 남편의 낡은 공책에 적힌 글귀, 손녀의 따뜻한 격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며 눈앞의 풍경과 겹쳐졌다. 지구는 푸르고 우주는 고요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녀를 감쌌다. 길할머니는 손을 뻗어 유리창을 가만히 쓸었다. 마치 오랜 벗을 만난 듯
별빛이 손끝에 닿는 것만 같았다. 내 인생 그래도 괜찮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평생 바라만 보던 꿈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우주선은 고요하게 궤도를 돌고 있었다. 창밖에는 끝없이 펼쳐진 검은 공간과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듯 빛나는 별들이 있었다. 무중력 상태에 적응한 길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두 손을 움직이며 몸을 천천히 떠다녔다. 평생 땅을 밟으며 살아온 몸이었는데 이제는 공중에 부유하는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자유롭게 느껴졌다. 길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가 진짜 새처럼 떠다니네. 옆에서 박은자가 허공을 헤엄치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 말이야. 젊었을 땐 상상도 못했지. 내가 이렇게 하늘 위를 떠다니게 될 줄이야. 길 할머니도 함께 웃었다. 두 노인은 잠시 웃음 속에 긴장을 풀었지만 곧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침묵에 잠겼다. 창문 너머로 푸른 지구가 천천히 돌고 있었다. 대륙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산천을 누비며 살았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남편과 밭에서 씨앗을 뿌리던 기억, 아이들을 업고 달빛 아래 걸어가던 기억, 그리고 홀로 남아 별을 바라보던 긴 세월. 길 할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다. 은자야, 나는 늘 꿈이 있었어. 하지만 그 꿈은 가족을 위해 묻어뒀지. 애들 먹여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늦게라도 결국 별을 직접 보게 되네. 박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살았어. 내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냥 늙어버렸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린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 끝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두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웃음이 함께 섞여 있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자 무중력 속에서도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은자야, 혹시 후회되는 거 있어? 후회라 많지. 젊었을 때 더 여행을 다녀볼 걸 하고, 남편이랑 좀 덜 싸울 걸 하고. 그런데 길할머니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가 안 된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난 다 용서가 돼. 길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무뚝뚝했지만 마음속 깊이 자신을 응원해주던 사람. 오래된 공책 속 한 줄의 글귀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언젠가 내가 별을 보러 갔으면 좋겠다. 영감 나왔어.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그 별들 사이에 내가 지금 있어. 속삭이듯 흘러나온 말은 고요한 우주 공간 속의 울림처럼 퍼져갔다. 창밖으로 별빛이 더욱 선명하게 반짝였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빛이 유리창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박은자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길할머니, 우리 참 기막히지 않나. 나이 여든이 다 되어 이런 곳에서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으니 젊은 것들은 상상도 못할 거다. 길할머니도 따라 웃었다. 맞아. 젊을 땐 몰랐지. 이렇게 늙어서야 알게 되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두 노인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지구는 여전히 푸르고 우주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의 가슴은 묘하게 가벼워졌다. 무거운 인생의 짐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다. 길할머니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고. 별빛은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짧지만 강렬했던 우주 체험은 끝나고 우주선은 서서히 지구로 복귀하고 있었다. 궤도를 이탈하며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순간 창밖에서 불꽃 같은 빛이 번졌다. 몸이 무겁게 눌렸고 숨이 차올랐지만 길할머니는 끝까지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대기가 점점 가까워졌다. 오래전부터 늘 올려다보던 하늘이 이제는 자신을 다시 품으려 하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는 거네. 속삭이듯 내뱉은 말에 옆자리 박은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우리가 진짜 별을 보고 왔다는 건 변하지 않지. 이제 두고두고 얘기거리 생겼네. 우주선이 착륙장에 안착했을 때 할머니는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몸은 지쳤지만 가슴은 아직도 뜨겁게 뛰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손녀 수민이 달려와 두 팔로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진짜 별을 보고 오셨어요.
수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길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얘야, 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창밖에서 별만 바라봤을 거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도 짤막하게 소개되었다. 70 넘은 할머니, 우주를 다녀오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감동에 눈시울을 붉혔다. 길 할머니는 시끌벅적한 자리에 서서 담담히 말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후회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엔 못다 이룬 꿈이 남아 있었죠. 이번에 알았습니다. 나이가 늦어도 삶이 끝자락이어도 꿈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요.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작은 강연을 다니기도 하고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도 했다. 누군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을 다시 꺼내보았다. 누군가는 나이 들어서도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밤이 되면 길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별빛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한 번 직접 다녀온 곳, 가슴 깊이 새겨진 기억이었다.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영감, 나 다녀왔어.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그곳, 내가 드디어 보고 왔어. 별빛은 고요하게 반짝이며 대답했다. 더 이상 아쉬움도 미련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평생 걸어온 길과 이제 남은 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별빛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이미 가장 큰 꿈을 이루었으니. 길 할머니는 창밖을 향해 미소 지었다. 이제 내 마음은 가벼워졌네. 참 잘 살아온 인생이었다. 하늘 위 별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래도록 길 할머니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다.